전례 없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난해 여름은 우리나라 113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절기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값을 기록하며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햇빛 쪼일 폭, 불꽃염, 말 그대로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 폭염. 사회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온열 질환자를 발생시키는 극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만나봅니다. 폭염 시기 가장 부담이 큰 직종은 바로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작업자들입니다. 특히 환경미화 공무원들은 주로 도로나 인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열기에 취약합니다. 여기서 지에서 편의점부터 기업은행 내거리까지, 기업은행 내거리에서 시청 내거리까지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길이로 따지면 대충 한 1.6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여름이면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대구. 이른 아침인데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 더위에는 뭐 덥고 하니까 한두 시간 좀 일찍 나와서 그래 작업하는 편입니다. 날씨 더울 때는 생수, 물이 제일 필요로 합니다.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물을 한 통씩 가지고 나와서 오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막으려 겹쳐 입은 옷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야외 작업자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사병이나 이런 거 뭐 위험에 미리 주의하라고 미리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염분 성분이기 때문에 땀을 좀 많이 흘리더라도 피로도가 조금 뭐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번화가 특성상 쓰레기 배출이 많은 데다 더위까지 더해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게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할 지자체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음 조끼를 착용하고 또 형광 조끼를 착용하니까 굉장히 이게 더워서 더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그거는 보류를 했습니다. 목에 하는 선풍기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 더운 바람을 계속 나올 뿐이고 청소하시는데 더욱더 무거우니까 제일 가볍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계 시간과 생수 지급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고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연도별 온열 질환자 발생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선제적인 폭염 대책으로 지난해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구시. 더위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데도 온열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심 곳곳에 녹지 시설과 차양막, 쿨링 포구 등 온도 저감 시설을 설치해 직접적인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쿨링 포구란 고압 펌프와 전용 미스트 노즐을 통해 물을 빗방울의 약 1000만 분의 1 크기로 분사해주는 장치입니다. 안개와 같이 미세한 입자가 기화해 주변 온도를 5도가량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폭염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죠. 이런 온도 저감 장치 외에도 체계적으로 노년층의 여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설과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시민 건강 놀이터는 어떤 곳일까요? 어르신들 누구라도 지나가시다가도 더우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앉았다가 시원한 물도 드시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와서 쉬셔도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방문이 쉬운 1층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상시 개방하는 것과 함께 시장을 찾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죠? 평소에 제가 서문시장을 자주 오는데 우연히 한번 들렀다가 또 무료로 대구 시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무도 쉼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해서 오게 되었고요.
무더운 날씨에 쉬어갈 수 있어서 좋고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깥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계시는데 모자나 양산을 조금 준비해 주셔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대처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좀 건강을 돋굴 수 있는 국수 한 그릇 드시더라도 국수만 드시지 마시고 닭가슴살이나 계란 올리고요. 그 옆에 오이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다양하게 채소 같은 거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은 일품어식이지만 건강적인 균형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식사법 같아요. 뜨거운 고령화 도시 대구.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선 체력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구 3명, 저하고 3명이 항상 옵니다. 오늘 스쿼트 선생님하고 스쿼트하고 뭐랄까나 뛰게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름철이나 바깥에 나갈 수 없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배워갖고 우리가 실천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 먹거리 그리고 운동까지 더위를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극복하는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여름은 덥기 때문에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땀을 운동을 통해서 흘리게 되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찌는 듯한 폭염과 열대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더위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쿨링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템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런 다양한 쿨링 제품들을 개발한 기술 혁신 중소기업입니다. 고주파 기술을 이용한 신체 쿨링 제품인 넥 쿨링 튜브를 개발해 조달청에 납품한 곳인데요. 직원들도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궁금합니다. 컴퓨터 하면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니까 2시간 그렇게 이상 그렇게 해서 얼음을 목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고 있으면 더위는 못 느껴요. 네. 사무실에 에어컨을 꺼도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과학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냉감 효과의 핵심에는 바로 PCM이 존재합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기능성 화학물질로 서서히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과정에서 체열을 흡수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PCM은 원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기술입니다. 물보다 어는 점이 높아 빠른 냉각이 가능하다는 PCM 소재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찬물 담가 놓게 되면은 바로 열 교환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얼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신체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신체 온도가 한 29도 정도, 28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원래 36.5도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체 온도보다 낮은 그런 우리가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식물성 파뮤를 기초 원료로 생산해 피부 및 환경 친화적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상승한 체온을 떨어뜨리는 특성을 지녔다는 이 제품.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이제 얼음찜질을 해서 신체 온도를 낮추는 편인데 근데 그러면은 저온화상이나 근육 손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PCM 냉매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싱하는 제품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운동선수들만 쓰기 너무 아깝다. 일반인들도 다 같이 이용해 보자 해서 이제 냉매를 18도나 28도로 올려서 일반인들에게 좀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야외 작업자나 활동자들을 위한 헤드 쿨링 제품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더 강화가 되면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온열 질환, 폭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 현장의 이제 안전보건 관리자분들께서 매우 관심을 좀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효과성에 대한 얘기, 피드백을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이 두껍게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는 있는데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무게를 줄이면서 사용 시간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PCM 쿨링 제품, 화학이 만든 냉기 저장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매년 기후가 바뀌면서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들도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간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패션이나 침구 업계에서도 폭염을 이겨낼 냉감 의류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냉감 소재 시장 규모는 2020년 19억 4천만 달러에서 오는 2028년 30억 5천만 달러로 매년 5.8%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학 섬유 소재 기업은 주로 침구용에 사용되던 냉감 PE 섬유를 의류에도 활용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이제 많이 트시잖아요.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른 소재에 비해서 차갑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차갑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체온이 갔을 때 다른 원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높은 열 전도율로 피부에 닿는 순간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 차갑다고 느끼는 접촉 냉감 섬유입니다. 냉감 소재의 안쪽 피부에 닿는 면에서 땀을 빠르게 흡수해 인체의 열을 빨리 증발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원단이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람의 열을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과학 기술인 거죠. 이러한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침구나 옷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모자에도 적용을 했는데 이 모자 전체에 적용한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흔히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이 요 모자 안에 이 모자 지급 부분이거든요. 이제 여기 원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차갑게 이제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제품 개발을 일단 했습니다. 실제 이곳은 수십 건의 특허를 획득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이미 다수 의류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견디는 바로 그 순간 쿨링템을 사용할 때 숨은 과학의 원리를 떠올리며 현명한 소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기후로 지구 평균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만성화된 폭염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경제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폭염이 이제 심해지면은요 사회 전반에 생산성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의 폭염은 전력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양식장이나 뭐 축산업 그리고 뭐 수산업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생산성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이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수 필름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관. 연구진이 보는 것은 열 차단 필름, 폭염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특수 필름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코팅되지 않는 일반용 필름이 들어가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저희 소재가 적용된 필름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램프를 켰을 때 손을 바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바로 열감이 이제 좌측에서는 느껴지고 우측에서는 이제 느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닐하우스나 건물 또는 자동차에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시간의 텀으로 온도차가 벌어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었고요. 필름 하나로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효과. 어떻게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방사 특성을 지닌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조절할 수 없는 빛과 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 찾아내서 그 부분을 상용화하는 그 기술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면서 근적외선을 조절하고 중원적외선의 방사율을 조절해 태양열을 조절하는 투명 열차단 필름을 개발하고
양산을 위한 제조 공정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투명 열 차단 필름은 지금 상용화를 앞둔 단계인데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 필름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작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Malawi soil has been decimated by fertilizers and chemicals, making it near impossible to grow vegetables productively. In the special film sent by Yonsei University, it was just awesome. 이게 1년에 한 번 농사 짓던 거를 이거를 하면서 빨리 그리고 너무 큰 수확량을 얻다 보니까 최소 3번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이번 결과는 농업 취약지의 극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위에 많이 허덕이고 있고 그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더 뜨거워서 그리고 적도의 그 광량 때문에 농업을 다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붙이기만 하면 서늘해지는 필름,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 과학으로 극복하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온도를 그저 몇 도만 매일매일 줄일 수만 있어도 실제적인 에너지 세이빙의 그 결과는 상당히 파고 효과로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믿고 좀 더 저희 기술을 실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폭염 일수는 2002년 5.41에서 지난해 30.11로 20년 만에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이 폭염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면 폭염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곳은 폭염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폭염 연구센터입니다. 폭염을 이제 단기부터 열흘 이상 중기 예측까지 이제 기술을 좀 개발을 했고 최근에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보다 정확성이 높고 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세한 그런 폭염 예보 정보를 좀 생산하려고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폭염을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 고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6월 초순부터 폭염이 나타나거나 가을인 9월에도 폭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50도 이상 나오는 그런 온도, 저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온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해지는 이유는 역시 그 지구온난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지역들의 기후와 상황은 물론 해외 자료까지 모두 파악해 폭염 발생을 예측합니다. 폭염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나 할지 이런 예측에 대해서 되게 좀 시스템을 구성하고 저희 시스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관의 이제 결과까지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폭염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기온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 결과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곳 폭염 연구센터에선 폭염 발생 확률을 10일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조금 더 빨리 폭염 예보가 가능하다면 많은 인명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폭염 연구센터는 오늘도 뜨겁게 분석하고 연구 중입니다. 폭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이제 저희가 예보 선행 시간을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측 기술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1개월 넘어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열심히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이를 통해 폭염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시기, 폭염 일자가 늘어날수록 온열 질환자 수도 증가합니다. 2020년 대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뜨거워진 날씨 대비해 소방청도 마찬가지. 특히 구급대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지. 2025년 폭염 관련해서 저희 구급대 출동 나갈 때 폭염 장비들 잘 챙겨서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교대 점검 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지난해보다 5일 빨리 폭염 구급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 관련 회의에 신입 구급대원의 얼굴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매번 환자를 대할 때마다 긴장도 많이 되고 폭염으로 인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게 또 많아서 구급 활동할 때 그런 걸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폭염 대응 구급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온열 질환자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온열 질환에 따른 구급대원 출동 건수는 600여 건에서 2023년 3배 이상 늘었고 이송 인원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동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은 8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간대로는 일조량이 많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심한 한낮에는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쉬고 주변에서도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폭염 대응 구급차 안에는 어떤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걸까요? 온열질환 환자 출동 시 얼음 조끼 및 전해질용에 폭염 대비 물품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및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한켠에 구급차와는 다른 구급차도 있습니다. 구급차 대신에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통 펌프차기는 한데 펌프차와 앰뷸런스라는 차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출동 때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400여 대의 펌뷸런스도 폭염 대응 구급 장비를 갖추고 폭염 온열 질환자를 신속하게 초기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구급대원들 덕분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더위는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위는 잘 달래야 될 동반자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거라면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피할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대비하는 지혜로 올여름 무더위를 극복해야겠습니다.